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박금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정말 화가 나실 거예요. 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손녀 돌잔치에서 이런 취급을 받다니 정말 억울하고 서럽습니다. 저처럼 며느리 때문에 속상한 시어머니들이 많으실 텐데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공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제가 왜 이런 하소연을 하게 됐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일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일이에요. 제 아들이 결혼한 지가 벌써 5년이 됐는데 그동안 며느리와의 관계가 순탄치 않았거든요.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부터 뭔가 불편한 기운이 있었어요. 인사도 대충 하고 말투도 딱딱하고 저를 그냥 남처럼 대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어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명절 때도 오기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고 와서도 구석에 앉아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을 걸어도 네, 아니요. 이런 식으로만 대답하고 친해지려는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며느리가 좀 차갑지 않냐고 말했더니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하면서 며느리 편만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하다 싶었어요. 내 아들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정말 기뻤죠. 첫 손녀니까 얼마나 설레고 기다려지던지요. 그래서 그동안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손녀를 통해서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임신 기간 내내 저는 며느리를 챙기려고 노력했어요. 몸에 좋다는 음식도 해서 가져다 주고 산후조리원도 제가 알아보고 비용도 도와드린다고 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괜찮다면서 계속 거절하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다 해준다면서 저의 도움은 필요 없다는 식이었어요. 그래도 손녀가 태어나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로서 손녀를 돌봐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직장도 다니고 있었지만 손녀 때문이라면 얼마든지 그만둘 생각도 있었어요. 드디어 손녀가 태어났어요. 정말 예쁜 여자아이였어요. 처음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내 아들을 닮아서 그런지 정말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손녀를 안아보려고 하면 아직 면역력이 약해서요라면서 못 안게 하고 만지는 것도 꺼려 하더라고요.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면회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반면에 친정 부모는 매일 와서 하루 종일 있어도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서운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손녀 보러 가면 항상 눈치를 주더라고요. 애가 놀라서 자꾸 울어요. 낮잠 시간이에요. 수유 시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저를 멀리하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미리 연락도 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는 아무 때나 와도 되면서 저만 미리 연락하고 가라니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아들한테 이야기해도 며느리가 예민한 시기니까 이해해달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며느리 편만 드는 아들을 보면서 정말 서운했어요. 내가 이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결혼하더니 엄마는 남이 되어버리는 건지 정말 속상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손녀가 돌이 다가왔어요. 저는 손녀 돌잔치가 정말 기다려졌어요. 첫 손녀 돌잔치니까 정말 성대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돌잔치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서 애매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도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해라. 비용도 보태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알겠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며칠 뒤에 다시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작게 할 생각이에요. 가족들만 모여서 간단하게 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좋다고 했어요. 가족끼리 모이는 것도 의미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돌잔치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아무도 저한테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할 건지, 몇 시에 올 건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답답해서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깜빡했네요. 이번 주 토요일에 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에 어디서 하느냐고 물었더니 아직 정확히 안 정해졌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라고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토요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다시 전화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몇 번을 걸어도 안 받아서 문자를 보냈더니 지금 바빠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라는 답장만 왔어요. 금요일이 되어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더라고요. 내일이 손녀 돌잔치인데 할머니인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다니 말이 되나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전화를 받더니 엄마 죄송해요. 며느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많이 부르지 말자고 해서 정말 가족들만 하기로 했어요. 다음에 따로 뵐게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나도 가족이지 않냐? 할머니인 내가 왜 빠져야 하냐고 했더니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해서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화가 나면서 동시에 너무 서운했어요. 그럼 누가 온다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며느리 부모님이랑 며느리 언니 가족 정도요라고 하더라고요. 친정 가족들은 다 오는데 시어머니인 저만 빠지는 거였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컥해서 알겠다. 나는 할머니 자격도 없나 보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정말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다음 날 토요일 손녀 돌잔치 날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금쯤 내 손녀가 돌상을 앞에 두고 있을 텐데 할머니인 나는 여기서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에 며느리 인스타그램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에 돌잔치 사진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SNS를 잘 안 하는데 친구가 며느리가 사진을 올렸던데 봤냐고 해서 보게 된 거예요. 사진을 보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가족들만 소규모로 한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 부모, 며느리 언니 가족은 물론이고 며느리 친구들까지 와 있더라고요. 적어도 20명은 넘어 보였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며느리가 쓴 글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딸 돌잔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더욱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라렴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니요. 그럼 할머니인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가요? 댓글들을 보니까 며느리 친구들이 너무 예뻐. 정말 성대하게 했네. 다음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댓글들을 달아놨더라고요. 성대하게 했다는 말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저한테는 소규모로 한다고 해놓고 이게 뭐예요?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손녀가 한복을 입고 돌상 앞에 앉아있는 모습, 돌잡이 하는 모습, 케이크 자르는 모습까지 다 있는데 정작 할머니인 저는 그 순간들을 하나도 보지 못한 거예요. 특히 돌잡이 할 때 사진을 보니까 며느리 아버지가 손녀를 안고 있더라고요. 원래 돌잡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건데 외할아버지가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서러웠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바로 저였는데 말이에요. 며느리 어머니도 손녀 옆에서 계속 함께 있는 모습들이 사진에 다 찍혀 있더라고요. 손녀를 안고 있는 모습, 밥 먹여주는 모습, 함께 웃고 있는 모습까지요. 정말 친할머니처럼 자연스럽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정말 외할머니도 못 되는 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상했어요. 더 황당한 건 며느리 친구들이 손녀를 안고 찍은 사진들도 여러 장 있더라고요. 며느리 친구들도 내 손녀를 안아봤는데 정작 친할머니인 저는 돌잔치에도 못 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억울해서 울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가 아무리 저를 싫어해도 손녀 돌잔치는 다른 문제 아닌가요?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화를 내더라고요. 이건 너무하다. 아무리 그래도 할머니를 돌잔치에서 빼다니 말이 되냐면서 아들한테 전화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전화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해서 말렸어요. 그 다음 주에 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마 미안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엄마 며느리도 처음이라 서툰 점이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처음이라고. 그럼 나도 처음이야. 할머니 되는 것도 처음이고 며느리 만나는 것도 처음이야. 그런데 왜 나만 이해해야 하는데? 하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가 자꾸 이러시니까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뭘 어떻게 했다고 부담스럽다는 건지 정말 어이없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손녀 보고 싶어서 가는 게 잘못이야? 할머니가 손녀 보고 싶어 하는 게 이상한 거야? 하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며느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며느리 어머니는 매일 와도 부담스럽지 않고 나만 부담스럽다는 거냐고 했더니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러고는 아무튼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돌잔치에서 빼놓고 서러움을 준 건 며느리인데 왜 제가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할 건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가 이러시면 며느리랑 관계가 더 나빠져요. 그럼 손녀도 더 못 보게 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협박 같은 소리예요? 할머니가 손녀 못 보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래, 알겠어. 나는 이제 할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야.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고 하고 아들을 돌려보냈어요. 그 이후로 벌써 한 달이 넘게 연락이 없어요. 아들도 안 오고 손녀도 못 보고 있어요. 가끔 며느리 SNS를 보면 손녀가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들이 올라오는데 저는 그걸 핸드폰으로만 봐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요즘 들어서 정말 우울해요. 친구들이 손녀 자랑할 때 저만 할 말이 없어요. 손녀가 뭘 하더라, 어떻게 컸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저는 정말 부럽고 서러워요. 며칠 전에는 마트에서 우연히 며느리를 봤어요. 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반가워서 다가가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저를 보고는 얼른 다른 쪽으로 가더라고요. 마치 저를 피하는 것처럼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서러웠어요. 내가 무슨 나쁜 사람도 아니고 손녀 할머니인데 왜 이렇게 피해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손녀도 이제 많이 컸을 텐데 저는 그 성장하는 모습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처음 걸음마를 뗄 때도 못 봤고 처음 말을 할 때도 못 들었어요. 할머니로서 함께해야 할 소중한 순간들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저한테 먼저 연락해서 화해하라고 해요. 손녀를 위해서라도 참고 넘어가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정말 억울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 건가요? 돌잔치에 할머니를 안 부른 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해하라고 하고 사과하라고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요즘은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손녀 생각하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고 며느리 생각하면 화가 나서 잠이 안 와요.
아들 생각하면 서운해서 가슴이 아파요. 남편은 그냥 포기하자고 해요. 그런 며느리한테 뭘 바라냐면서 우리끼리 잘 살자고 하죠. 그런데 저는 포기가 안 돼요. 내 첫손녀인데 어떻게 포기해요? 가끔은 내가 며느리한테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곰곰이 생각해봐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기분 나쁘게 한 일이 있었나 싶어서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일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명절 때마다 용돈도 챙겨주고 생일 선물도 챙겨주고 임신했을 때도 몸조리 잘하라고 이것저것 챙겨줬는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저를 계속 멀리하더니 급기야 손녀 돌잔치에서까지 빼버린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며느리가 할 행동인가요? 요즘 들어서는 아들한테도 실망이 커요. 내가 이렇게 서러워하는데도 며느리 편만 들고 저한테는 이해하라고만 하니까요. 내가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결혼하더니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효자였거든요. 어머니 날이면 꽃도 사주고 생일도 챙겨주고 자주 안부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연락도 잘 안 하고 와도 며느리 눈치만 보고 있어요. 친구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다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다고 해요. 시어머니를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한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가족이 되었는데 왜 귀찮아해야 하는 건가요? 며느리 어머니는 매일 와서 손녀 보고 가는데 저는 왜 안 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같은 할머니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어떤 친구는 며느리가 친정 중심적으로 자란 세대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댁보다 친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게 맞다고 해서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정말 며느리가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될 텐데 그때 가서 똑같이 당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자기 딸이 시어머니한테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요즘은 손녀가 저를 기억이나 할지 걱정돼요. 이렇게 오랫동안 못 보면 나중에 봐도 할머니인 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며느리 SNS를 보면 손녀가 이제 혼자서도 잘 서고 몇 걸음씩 걷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사진으로만 봐야 하는 제 처지가 정말 서러워요. 다른 할머니들은 손녀랑 놀이터도 가고 쇼핑몰도 가고 맛있는 것도 해먹여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추억을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뭔가 잘못 살았나 싶어서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랑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며느리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며느리가 계속 벽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은 텔레비전에서 며느리 시어머니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채널을 돌려요. 보기가 싫어서요. 다른 사람들은 화목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저희만 이런 것 같아서 더 서러워져요. 남편은 차라리 아들이 없었으면 이런 속상한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서운해도 내 아들인데요. 다만 아들이 조금 더 중간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며느리 편만 들지 말고 저의 마음도 좀 이해해줬으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친구 중에 한 명은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해요. 손녀가 커서 할머니를 찾게 되면 며느리도 어쩔 수 없이 연락할 거라고 하죠. 그런데 그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지금도 벌써 한 달 넘게 못 봤는데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면 저는 정말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다른 할머니들 보면 부러워요. 손녀 데리고 다니는 할머니들 보면 정말 부럽고 저도 그러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속상해요. 마트에서 손녀 용품 코너를 지날 때도 마음이 아파요. 예전에는 우리 손녀한테 이걸 사줘야지 하면서
이것저것 보곤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가끔은 정말 화가 나서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한마디 하고 싶어요. 아무리 나를 싫어해도 손녀 돌잔치에서 할머니를 빼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아서 참고 있어요. 혹시라도 손녀를 영영 못 보게 될까봐 무서워서요. 이런 제 마음을 아들이나 며느리가 알기는 할까요? 할머니가 이렇게 손녀 보고 싶어 하고 서러워하는 마음을 알기는 할까요? 저는 정말 손녀를 사랑해요. 비록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랑을 표현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니까 정말 답답해요. 며느리가 원하는 게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한테 바라는 게 뭔지 말을 해주면 저도 노력할 수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피하기만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너무 자주 가려고 해서 부담스러웠나 싶어서 요즘은 연락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연락 오지도 않네요. 정말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손녀가 다 크고 나서야 만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할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다른 할머니들처럼 손녀 키우는 걸 도와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고, 맛있는 것도 해줄 수 없고, 놀아줄 수도 없고, 정말 할머니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가끔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며느리를 만났나 싶어요. 물론 며느리도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요. 요즘은 잠들기 전에 손녀 얼굴을 떠올려 봐요. 처음 봤을 때 그 작고 예쁜 얼굴을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자라라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언젠가는 다시 볼 수 있겠죠? 언젠가는 할머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나네요. 정말 서럽고 억울하고 속상해서요.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할머니들도 계실 텐데 다들 어떻게 견디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이렇게 기다리기만 해야 할까요? 아니면 먼저 연락해서 사과해야 할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손녀이고 내 아들인데 어떻게 포기해요? 언젠가는 다시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날까지 저는 기다릴 거예요. 힘들고 서럽지만 기다릴 거예요. 손녀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그날까지 말이에요.